교과서 78쪽 핵심 요약 정리입니다. 오늘은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기압은 개념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을 그렸습니다. 지표면을 기준으로 어떤 지역이 공기분자가 많이 있고 주변에 공기분자가 덜 있습니다. 주변은 공기분자가 적고 그 지역은 공기분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분자가 많이 있는 지역을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변보다 공기가 많다. 자, 그럼 저기압 쉽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저기압은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공기가 적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공기가 저기압이 되겠네요. 주변보다 공기가 많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가 있는 곳은 고기압이고 그럼 상대적으로 주변은 저기압이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공기분자가 이동을 할까요? 맞습니다. 고기압 쪽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 나가겠죠. 자, 이것을 위에서 본 그림으로 그리자면, 자, 이 중심이 고기압인데 고기압에서부터 주변은 저기압이죠. 고기압에서 바람이 불어 나가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 나가긴 불어 나가는데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냥 불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고기압은 바람이 불어 나갑니다. 바람이 불어 나가긴 불어 나가는데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갑니다.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기압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기압에서는 주변에서 바람이 불어 들어오겠죠. 상대적으로 여기가 저기압이면 주변은 고기압이겠네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자, 이것을 위에서 보면 저기압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역시 그냥 불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지구의 자전 때문인데 고등학교에 가면 공부하겠네요. 바람이 불어 들어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각각 그 지역에서, 고기압 지역에서 저기압 지역에서 어떤 기류가 생성될까 생각해 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표를 기준으로 바람이 불어나가고 지표를 기준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 고기압 중심부에서는 어떤 기류가 생기냐면 하강 기류가 생깁니다. 반대로 저기압 중심부에서는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기압 지역은 아까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그랬죠? 바람이 불어 들어오면 여기 있는 공기는 땅으로 스며들 수는 없고 갈 수 있는 곳이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하강 기류는 바람이 불어 나간다고 했죠? 바람이 불어 나가면 그 빈 곳을 메꾸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공기가 내려옵니다. 자, 하강 기류와 상승 기류가 왜 중요하냐면 항상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형성됩니다. 구름이 형성되면 비가 오니까 날씨가 보통 흐리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고기압에서는 구름이 생길 일이 없죠. 구름이 오히려 소멸됩니다. 그러면 날씨가 맑아집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을 설명했는데 저기압의 중심부에서는 상승 기류가 생기고 상승 기류가 생기면 날씨가 흐려진다. 반면에 고기압 중심부에서는 하강 기류가 생기고 하강 기류가 생기면 날씨는 맑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고기압은 주변보다 공기가 어떻다. 공기 분자수가 많다.
이곳에는 고기압이 형성되고 저기압은 주변보다 공기 분자의 수가 적다. 그래서 저기압을 형성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고기압은 지금 공기 분자가 지금 끊임없이 밖으로 빠져나갑니까? 들어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보다 공기 분자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연계는 서로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또 기체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고 또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 분자수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빠져나가서 채워주는 그런 자연계의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고기압에서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계속해서 공기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빠져나가고 있고요. 자,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주변보다 적잖아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끊임없이 공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기, 여기는 지표면이고요. 이 대기, 공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예상해 보세요. 빠져나가려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될까요? 다시 밑으로 내려와야 될까요? 자, 이러한 모양을 보여줍니다. 자, 고기압이 형성된 곳에서는 자, 이렇게 빠져나간 공기를 다시 메꿔주기 위해서 하강기류가 형성되고요. 저기압에서는 주변에서 모여든 공기로 인해 많아진 공기가 위로 상승하여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선생님, 여기에서 왜 이쪽으로 움직이나요? 자, 이렇게 공기가 많아진 곳에서는 빠져나간 상대적으로 공기 분자가 적은 곳으로 이렇게 바람이 흘러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 이제부터 압력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고기압의 압력을 높일게요. 자,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됐나요? 더욱 빨라졌죠? 자, 저기압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압을 낮춰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기압과 저기압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주변보다 공기가 많으면 고기압, 주변보다 공기 분자가 적으면 저기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생님이 기압을 갖게 했더니 고기압과 저기압의 모든 기류가 없어졌어요. 다시 고기압을 살짝만 높일게요. 자, 공기 흐름이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이쪽이 다시 자, 이렇게 기압이 높아지게 되면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고기압과 저기압의 자리가 바뀌게 되고요. 아까는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을 또 볼 수 있겠죠. 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공기가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기압을 이렇게 해서 공기 흐름을 적게 한번 해볼게요. 자, 10 헥토파스칼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는 공기 흐름이 이렇게 천천히 일어납니다. 다시 기압이 갖게 되면 자, 고기압과 저기압 전선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아까처럼 해볼게요. 자, 고기압으로 두고 자, 저기압으로 두었을 때 자, 고기압에는 하강 기류가 만들어지고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고요.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공기가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기는 자, 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의 방향이라고요? 네, 바람의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